자,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어제였죠.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일단 신상 공개 이 결정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사건 상황실에서 간략히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허민우 씨 공개된 이유는 어쨌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공익이 크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신을 이제 심하게 훼손시킨 것을 넘어서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고 또 자백한 데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에도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죠. 전부 현장에서 감식 자료들이나 모든 정황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허민우 씨는 일단 허민우는 인천 중구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는데 87년생입니다. 그리고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지용 기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저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존칭을 붙여요. 네, 허민우 씨라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지금부터 이 경찰이 공개한 허민우 신상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야, 조폭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인천 지역에 이제 꼴망파라는 꼴망파. 이름의 이름 저도 처음 들었는데 꼴망파라는 이름의 이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 범죄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1987년쯤부터 활동해왔던 어느 정도 이제 오래된 그런 조직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결국 이 범죄에 연루돼서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전에 2011년에도 이런 유흥업소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두 차례 징역형이 선고됐다가 두 번 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범행이 이루어진 거는 지난해 집행유예를 받고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허민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중인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런 식으로 살인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제가 꼴망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신포동 19파랍니다. 1997년 결성돼서 동인천역하고 신포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가 2000년대 중반에 핵심 조직원들이 대거 붙잡히면서 이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가 2010년도부터 세력 재건을 시도하는 와중이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허술한 관리. 자, 그러니까 보호 관찰을 받던 도중에 이런 정말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꼴망파 같은 여러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보호관찰해라. 그러니까 징역을 실형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징역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지내면서 보호관찰을 지내라. 이렇게 관리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중과 주요와 일반이 있는데 그중에 주요 대상자였습니다. 관리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일반으로 바뀝니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이렇게 판단이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 때문에 대면 지도는 사라지고 전화 등의 통신 지도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면에서 관리를 밀접해서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호 관찰이라 하면 일단 말부터가 보호하고 관찰은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예의주시한다라는 느낌인데 결국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일단 그 가장 바짝 붙어서 1대1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정해진 예산과 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런 보호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허민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차례 정도 이제 보호 관찰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6번 정도인 지난해에는 출석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 지도 이후로는 전화로만 지도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직접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 이제 접촉하는 거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담당자가 여러 명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감염병이 이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제 이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행되는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이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이 보호 관찰 지금 와중에 이런 참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막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니까 결국
법무부가 뭐 입장을 내놨다고요? 예, 조금 전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재범 위험성의 평가가 낮더라도 그래서 대상의 어떤 위험 등급을 제일 낮은 일반 등급을 줄 수 있더라도 조직폭력 사범이라거나 강력 사범의 경우에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 뭐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사실 이 관리 대상자를 잘 선정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 기준으로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잘 협조를 하게 되면 대상자를 좀 이 중점 관리해서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주요 관리 대상자 하다가 일반 대상자로 바뀌었던 경우거든요. 예.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보호 관찰 말 그대로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됐던 걸로 자,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이 이 사람이 속칭 보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주는 그런 일인데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받은 혐의로 뭐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노래주점을 운영하다 살인을 저지르 이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호 관찰자한테 주요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선행을 하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생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예전에 이걸로 범죄가 그러니까요. 보도방 같은 것 때문에 범죄가 돼가지고 처벌받았던 거라면 이것도 불법적인 영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 관찰 당연하죠. 하는 사람이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똑같은 어떤 상황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조금 관리 소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승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쪽에 있는데 이게 참 범단이라고 지금 인정받았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고 승 의원님이 이 사람 뭐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면 죄송하죠. 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죠? 왜 일반으로 낮췄죠? 결국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게 범단이 걸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노래 주점을 한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어제 기자 한 분이 단독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을 때 예. 제가 했던 말이고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지금 방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범죄 단체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사람이 노래 주점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밀하게 직접적인 어떤 그 관리 대상으로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참 지울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조금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가로 또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사건 일단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검거된 이후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술값을 내지 않아서 다투던 중에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로 이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인근 가게에서 뭐 락스와 쓰레기봉투, 청테이프 등을 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